안녕하세요. 공원 나연 박나연입니다. 오늘은 그래프 레그를 구현하기 위한 텍스트 투 사이퍼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프 레그는 네오포제이와 같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문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RAG 방식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네오포제이 생성형 AI 패키지를 기반으로 이 그래프 레그를 구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 레그가 뭔지 처음부터 구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구현하게 될 것은 이 그래프 레그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자 질문을 사이퍼 쿼리문으로 생성을 해야 하고 이 사이퍼 쿼리문을 LLM에게 생성을 하도록 시킬 텐데 이때 이 LLM이 생성한 쿼리문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조회가 잘 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 정상적으로 DB에 조회되지 않았다면 쿼리문을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의 영상에서 이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개념을 짚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미리 정해진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LLM이 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있다면 AI 에이전트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 이 툴이 웹 검색을 진행하는 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자 질문을 받았고 그 사용자 질문이 웹 검색이 필요한 질문이다라고 LLM이 판단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웹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LLM은 웹 검색 없이 그냥 사용자에게 답변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LLM이 입력을 받았을 때 다음 단계로 어떤 곳으로 넘어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서 동적으로 흐름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현하게 될 이 텍스트 투 사이퍼 에이전트는 이름 그대로 텍스트, 사용자 질문을 사이퍼 쿼리문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퍼는 이 그래프 DB에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쿼리 언어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네오포제이 개발 블로그에서 이 텍스트 투 사이퍼 에이전트를 라마 인덱스로 구현한 깃허브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 직접 웹 데모를 통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고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전체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에이전트는 크게 세 가지고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에 내려가 보시면 총 3개의 에이전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 레그를 위해서 먼저 사이퍼문을 생성한 후에 이 생성된 사이퍼문을 직접 쿼리 실행한 후에 쿼리 실행된 그 DB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반환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레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중간에 사이퍼 쿼리문을 한번 수정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퍼문을 실행을 했을 때 만약 오류가 생긴다면 그 오류를 기반으로 사이퍼문을 수정하도록 하는 노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퍼문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정된 사이퍼문을 평가하는 노드까지 추가가 돼서 이 생성된 쿼리와 쿼리의 결과가 사용자 질문을 적절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판단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두 번째 소개된 사이퍼문을 수정하는 노드까지 추가된 이 에이전트를 구현을 해보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라마 인덱스로 구현된 것을 저는 랭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저희가 오늘 구현하게 될 이 텍스트 투 사이퍼 에이전트의 간단한 흐름도를 한번 그려본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블로그 글에서도 봤겠지만 크게 4가지 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 Generate Cipher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통해서 사용자 질문을 받은 후에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DB 조회를 위해서 이 LLM은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생성된 쿼리문을 실제로 그래프 DB에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B에 조회하는 노드를 execute cipher 노드가 되겠고 만약 이 노드에서 DB를 조회했는데
오류가 발생한다면 왼쪽에 있는 correct cipher 노드로 들어가서 이 오류를 기반으로 생성된 쿼리문을 다시 수정하게끔 하는 노드가 실행이 될 테고, 만약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다면 바로 answer 노드로 들어가서 DB에서 조회된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답변을 하도록 이 에이전트가 흘러가도록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그래프를 통해서 구현을 해볼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랭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을 하게 될 그래프 데이터는요, 영화 추천 데이터인 recommendation입니다. 이 영화 추천 데이터에서 정의되고 있는 노드와 엣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노드는 기본적으로 영화, 배우, 장르, 사용자, 그리고 감독 정도로 정의가 되겠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줄거리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퍼티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영화에 어떤 배우가 출연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용자들은 이 영화를 보고 몇 점의 평가를 남겼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영화를 어떤 감독이 디렉팅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장르인지도 장르 노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 투 사이퍼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어떤 흐름으로 동작을 하게 될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 4개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남겼을 때 LLM은 가장 먼저 사이퍼문을 생성하는 노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이퍼 쿼리문이 필요합니다. 배우의 이름이 톰 행크스이고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을 모두 찾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 영화들의 제목을 리턴하도록 할 거고, 사용자가 영화 4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리미트 4를 걸어주는 이런 사이퍼 쿼리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했으면 다음 노드로 아마 execute cipher 노드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사이퍼 쿼리문을 실행하는 노드를 통해서 실제 DB 조회를 했을 때 이런 형태로 DB 조회 결과가 얻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조회 결과는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는 다음 단계로 사이퍼문을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이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바로 answer, 마지막 단계인 answer 노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해당 4개의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DB 조회가 됐을 때의 예제를 살펴봤고, 다음으로 좀 정상적이지 않은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공원 나연이라는 입력을 했습니다. 이 공원 나연이라는 사람은 이 영화 추천 데이터에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발생하게 될 텐데, 가장 처음에는 이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 노드에 의해서 이런 유저 이름이 공원 나연인 사람을 검색하는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쿼리문은 생성은 했는데 다음으로 그 쿼리를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빈 값이 나타나게 될 거고, 빈 값이 나타난 걸 본 LLM은 다음 단계로 이 사이퍼 쿼리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rrect cipher 노드를 통해서 이 LLM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사이퍼문을 재수정하게 되고, 그래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LLM은 이 사용자 질문과 기존에 생성되었던 사이퍼문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이 DB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 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용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말은 공원 나연이라는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니까 해당 정보를 DB에서는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결과를 반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서 랭그래프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 영상에서 제가 랭그래프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툴 콜링 에이전트를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그래프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부터 아마 보고 오시면 오늘 실습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앞에서 구현한 그 랭그래프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노드의 기능과 이 에이전트의 흐름을 약간 바꿔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영상을 이해하셨으면 오늘도 잘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그래프 DB를 생성을 해주어야 하고 저는 이 네오포제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샌드박스를 사용해서 DB를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에 들어가시면 아마 로그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될 거고, 이제 로그인이 되셨다면 이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래쪽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영화 추천 데이터인 레코멘데이션을 미리 적재해서 그래프 DB를 생성해 두었고, 만약 생성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DB 선택해서 이렇게 DB 생성할 수 있다는 거를 블로그에 간단히 남겨놨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따라오시면 문제없이 영화 추천 데이터가 적재된 그래프 DB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DB를 생성하셨으면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것은 파이썬 기반으로 이 네오포제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 그래프 DB에 연결을 해줄 거고 사이퍼 쿼리문을 이렇게 read transac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직접 DB와 연결해서 사이퍼 쿼리문을 날려보고 결과를 받아오는 것을 이 네오포제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생성해준 이 그래프 DB의 URI와 사용자 이름 그리고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가 연결해 주어야 할 그 네오포제이 그래프 DB의 연결 정보들을 이렇게 작성해 두고 저는 오늘 오픈AI 모델을 LLM으로 사용할 거라서 오픈AI의 API 키도 함께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바로 그래프를 생성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먼저 그래프 상태를 정의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줄 겁니다. 네, 저번에와 다르게 하나가 추가된 게 이제 사이퍼 쿼리문을 실행해서 그 실행된 결과를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이 db output이라고 하는 리스트 형태의 스테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text to cipher 에이전트를 구현을 해볼 텐데 저희가 필요한 노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보시면 가장 먼저 cipher 쿼리문을 생성하는 노드, 두 번째로 그 쿼리문을 실행하는 노드, 그 실행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노드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라우터 엣지, 세 번째로 쿼리를 수정하는 노드, 마지막으로 DB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노드가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기 위해서 LLM에게 넘겨줘야 할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구축한 그래프 DB에 스키마를 넘겨주면 그 LLM이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그래프가 어떤 노드들을 가지고 있고 그 노드는 어떤 프로퍼티, 그리고 그 프로퍼티는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또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들의 종류, 그리고 그 관계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와 또 그 프로퍼티의 데이터 타입, 또 관계는 어떤 노드 사이에 정의된 관계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 그래프 DB의 스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키마를 텍스트로 받아오기 위해서 제가 함수를 미리 짜 두었고 이 함수를 실행하시면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그 샌드박스를 통해서 만들어줬던 그래프 DB의 스키마를 얻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키마를 출력을 해보시면 영화 추천 데이터에 스키마를 이렇게 뽑아 오실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저희는 LLM에게 입력을 해줘서 사이퍼 생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 LLM을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GPT-4o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추가로 이 LLM이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데 예시를 주면 더 잘 생성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추천 데이터에서 나올 수 있는 사용자 질문과 그 질문에 대응하는 실제 사이퍼 쿼리문의 예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서 이 예시도 함께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인데요. 이 프롬프트는 기존에 제가 라마 인덱스를 통해서 텍스트 투 사이퍼 에이전트를 구현한 그 GitHub를 말씀드렸는데 해당 GitHub에서 그대로 가져온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그대로 사용을 해줄 거고 저희는 이 프롬프트를 사용한 LLM만 다시 랭그래프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롬프트 살펴보면 먼저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용자 입력이 주어지고 그것을 사이퍼 쿼리문으로 변환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쿼리문을 반환을 할 때는 어떠한 문장 부호 없이 오직 사이퍼 쿼리문만 답변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저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앞에서 생성해준 그래프DB의 스키마 그리고 예시 저희가 2가지 적어줬었죠. 그 예시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또 유저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사이퍼 쿼리문을 반환할 수 있도록 유저 프롬프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generate cipher라고 하는 노드는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앞에서 작성해준 그 프롬프트 템플릿을 연결해준 후에 이 프롬프트는 그 LLM의 인보크가 됩니다. 프롬프트는 이제 앞에서 받아오는 이 그래프 스테이트의 메시지, 사용자 입력이 question으로 들어가고 앞에서 받아온 그래프의 스키마 텍스트 그리고 몇 가지 예시들이 이 프롬프트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LLM에게 해당 정보를 입력해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사이퍼 쿼리문이 이 리스폰스에 반환되어서 나오게 될 거고 해당 컨텐츠를 AI 메시지로 아웃풋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가장 먼저 사용자가 질문한 사용자 질문 그리고 그래프 스키마 또 몇 가지 예시들을 입력을 해줘서 그걸 기반으로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 노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생성해준 이 사이퍼 쿼리문을 실제로 그래프DB에서 실행을 해보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execute cipher node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클래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올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는 위에 generate cipher node에서 생성해 주었던 그 AI 메시지, 생성된 사이퍼 쿼리문이 마지막 메시지가 될 거고 그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서 실행하게 될 그 쿼리문이 됩니다. 그럼 그 쿼리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네오포제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쿼리문을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아웃풋이라는 변수에 실행된 결과가 저장이 될 거고 만약 실행을 하다가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그 오류 메시지가 문자열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아웃풋에 저장이 될 겁니다. 실패하든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든 이 데이터베이스 아웃풋에 DB의 실행 결과가 저장이 될 거고 그걸 우리는 아웃풋 리스트에다가 담아서 DB 아웃풋이라고 정의해 주었던 그 리스트 스테이트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DB의 실행을 하는 노드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그 실행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라우터 기능을 하는 엣지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우트 코렉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두었고요.
먼저 위에서 실행해준 그 DB 조회 결과를 받아와야 합니다. 앞에서 DB 아웃풋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해두었었고,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 실행 결과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DB 조회 결과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DB 조회 결과, 이 DB 리졸트가 리스트 형태라면 정상적으로 DB 조회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했었다면 위에 노드에 보시면 여기서 스트링 형태로 오류 메시지가 저장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엣지 부분에서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인지 아닌지가 정상적으로 조회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해 준 게 정상적으로 조회되었더라도 그 리스트가 빈 리스트라면 그것은 DB에 그 해당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정상적으로 조회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회되었다는 뜻은 DB 조회 결과가 리스트인데다가 그 리스트가 비지 않은, 그 리스트의 길이가 0보다 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조회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다면 answer를 반환하도록 했고,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correct cipher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조건부 엣지로 execute cipher 노드가 실행 완료되었다면 그 해당 결과가 정상적이었는지 혹은 실패하였는지에 따라서 만약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correct cipher라는 노드로 흘러가도록 했고, 만약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answer 노드로 들어가게끔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correct query입니다. DB 조회를 했을 때 만약 실패되었다면 그 생성되었던 사이퍼 쿼리문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는 노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프롬프트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너는 주니어 개발자가 작성한 그 쿼리문을 리뷰하는 사이퍼 전문가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너는 이 주어진 에러, 주어진 그 오류 메시지를 기반으로 사이퍼 쿼리문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에러가 비어있다,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다라고 할 때는 no such result found라고 하는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이퍼문을 리턴할 수 있도록 이 프롬프트는 제가 추가를 해 두었어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퍼 쿼리문만 반환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그 그래프 DB에 스키마 추가가 되어야 하고, 이제 그 전에 어떤 사이퍼문이 생성이 되었었는지, 그 사이퍼 쿼리문과 사용자 질문, 그리고 어떤 에러를 반환했었는지를 함께 이제 추가를 해서 LLM은 이 오류 메시지와 기존에 생성되었던 사이퍼문을 가지고 오류를 반환하지 않도록 새롭게 사이퍼문을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노드를 구성하는 이 correct cipher 함수를 다시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두 가지 값을 받아와야 해요. 첫 번째로 마지막 DB 조회 결과와 마지막으로 생성해 주었던 그 사이퍼 쿼리문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받아오시고 그걸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동일하게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LLM은 기존에 생성되었던 사이퍼문이 어떤 에러를 반환했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이퍼문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반환한 새로운 쿼리문은 이 리스폰스에 담겨서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롭게 수정된 쿼리문이 이 아웃풋에 저장이 될 거고 메시지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노드가 어떤 식으로 이 쿼리문을 수정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만약 이런 사이퍼문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여기 조건문을 보시면 A라고 하는 변수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검색을 하도록 했고, 또 리턴 값도 M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매치문에 보시면
액터와 무비를 지칭하는 변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문을 실제로 그래프DB에 조회를 하게 되면 오류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로 이 쿼리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변수 A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온 에러 메시지를 LLM에 입력해주고 기존에 생성해 주었던 어떤 사이퍼문을 실행했었는지 또 그 그래프의 스키마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용자 질문과 함께 이 LLM에 넣어주게 되면 이 LLM은 다시 이렇게 수정된 쿼리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여기에 액터와 무비를 지칭하는 A와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에러 메시지를 미루어 봤을 때 A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켰다는 걸 LLM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환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노드가 바로 이 correct cipher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B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특정 사이퍼 쿼리문을 기반으로 네오포제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그 컨텍스트가 주어질 거고 이 컨텍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 사용자 질문에다가 답변을 해라. 이 컨텍스트를 분석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한국어로 답변을 해라 라고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유저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색된 이 DB 조회 결과가 컨텍스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떤 쿼리문을 기반으로 조회를 했었는지 사이퍼 쿼리문도 제공이 될 겁니다. 또 가장 처음에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퀘스천으로 제공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이 LLM은 이 특정 사이퍼문을 기반으로 검색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answer 노드를 구현한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DB의 조회 결과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 DB 아웃풋에서 가장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생성되었던 사이퍼문을 받아올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생성되었던 사이퍼문과 DB 조회 결과, 그리고 사용자 질문이 입력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LLM은 답변을 하게 될 거고 그 답변이 동일하게 아웃풋에 들어가서 최종 답변이 메시지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엣지 연결만 해주면 이 그래프 구성은 끝인데요. 가장 먼저 시작해서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 노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노드에 들어갔으면 먼저 사이퍼 문을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을 했다면 그 실행 결과를 기반으로 correct로 들어갈지 answer로 들어갈지는 아까 위에서 additional 엣지, 조건부 엣지를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해 주었었고요. 만약 사이퍼 쿼리문을 수정하는 노드로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다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execute cipher 노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answer로 들어갔었다면 마지막 end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엣지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각화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에이전트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이퍼 쿼리문 생성한 후에 실행을 해보고 실행 결과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퍼문을 수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DB 조회 결과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시 correct cipher에 들어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죠.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을 때까지.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최종 답변을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로 답변을 테스트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고 가장 먼저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실제로 DB에 없는 사용자를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공원 나연이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해보았는데 근데 빈 리스트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조회를 실패했다는 뜻이고 이 correct cipher 노드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전의 쿼리문과 이제 빈 리스트 값을 LLM에 넘겨줘서 수정을 하게끔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프롬프트에 만약 리스트가 비었다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쿼리문을 리턴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노드에서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사이퍼문을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DB 조회를 통해서 검색 결과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네오포제이 DB에서 검색을 시도한 결과, 이제 검색 결과가 없다라는 결과가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공원 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에 대한 정보가 DB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원 나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른 이름의 철자나 혹은 다른 조건을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최종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정상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 3개. 네, 보시면 이제 얘는 처음에 가장 먼저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을 찾아서 총 3개의 검색 결과를 얻었을 거고,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총 3개의 조회 결과가 반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코렉트 쿼리 노드에 들어가지 않았고 바로 최종 답변을 하는 노드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 3개는 펀치라인, 캐치 미 이프 유 캔, 드래그넷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감독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어떤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름을 가진 감독이 어떤 영화를 디렉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영화는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쿼리문을 정상적으로 실행을 했고요. 그 결과 DB 조회도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 답변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그 조회된 결과를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톰 행크스와 같은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영화 배우 3명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먼저 이 실행된 쿼리문부터 한번 볼게요. 네,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를 먼저 찾았고요. 그 영화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출연한 배우를 코액터라는 변수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출연한 배우들의 이름과 함께 출연한 영화의 횟수를 세고 있고요. 그걸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 3명의 배우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쿼리문을 생성을 했네요. 그래서 DB에서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그 배우의 이름과 총 몇 번 같이 출연을 했는지 조회가 정상적으로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최종 답변으로 이제 톰 행크스와 같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총 3명이 있고 이제 몇 번이나 같이 출연을 했었는지도 함께 출력을 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이 쿼리문을 생성하는 LLM의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어떤 실행 오류를 나타내는 쿼리문이 생성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할 때도 제가 정상적인 조회가 되는 예제들을 많이 실험을 해보았는데, 혹시나 이 오류가 발생하는 질문 예제를 찾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랭그래프를 통해서 텍스트 투 사이퍼 에이전트를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혹시 라마 인덱스로 구현한 원래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해당 프로젝트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